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하늘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붕의 짚은 해지고 담장은 허물어져가는 낡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난한 마을이었죠. 마을 한가운데 우물가에는 찬바람에도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 아이, 미나 말이야. 20살이 다 되도록 정처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니 참. 부모도 없이 혼자라니 안쓰럽긴 하지만 머리가 모자라니 누가 걷어주기나 하겠어. 미나는 마을에서 어수룩하기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며 동량으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지요. 아이가 심성은 착한데 저런 아이를 대체 누가 며느리로 데려가겠냐고. 마을 사람들은 미나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한편 마을 가장 외딴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에는 25살 총각 서준과 그의 할머니인 최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효자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준아, 오늘도 장에 나가는 게냐? 네, 할머니. 오늘은 건너마을 장터에 바구니를 좀 내다 팔고 오겠습니다. 서준은 대나무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 그가 만든 물건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할머니와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너도 이제 25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 늙은 할미랑만 살 것이냐? 어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아이고,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직 나중이 어디 있느냐? 이 할미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것 같으냐? 너 혼자 남겨두고 갈까 봐 그게 걱정이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저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느 처자가 저 같은 놈을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저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다리가 좀 불편한 게 뭐 대수라고. 너처럼 성실하고 손재주 좋은 총각이 이 마을에 어디 있다고. 최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몸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날이 굳어질 것 같으니. 네, 할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저녁 때까지 꼭 돌아오겠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서준은 정성껏 만들어둔 집신과 바구니를 지게에 지고 장에 팔러 나섰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물건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하늘을 보니 눈이 올 것 같으니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장터에 도착한 서준은 다행히 가져간 물건을 모두 팔 수 있었습니다. 이 바구니 참 튼튼하게 잘 만들었네? 얼마요? 5푼입니다요. 서준은 번 돈으로 쌀 한 말과 소금,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을 사서 지게에 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다리시겠네? 어서 서둘러야겠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 중턱,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세찬 바람과 함께 굵은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눈보라는 순식간에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서준의 발걸음은 더욱 더뎌졌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바람에 휩쓸린 눈이 얼굴을 때리고 발밑의 눈은 무릎까지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서준은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안 돼. 정신을 차려야. 추위와 피로에 지친 서준은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눈 속에 쓰러진 채 파랗게 질려갔고 숨소리도 약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열매를 따며 자란 터라 미나는 산길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서준 오라버니잖아. 미나는 눈 속에 쓰러진 서준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서준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자면 안 돼. 이러다 정말 얼어 죽어. 미나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얇은 저고리를 벗어 서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면 안 돼.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미나는 서준을 꼭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녹여주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미나는 온몸으로 서준을 감싸며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밤새 서준을 기다리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최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어젯밤부터 돌아오지 않아요. 제발 우리 손주 좀 찾아주시오. 아이고, 어젯밤 눈보라가 그리 심했는데. 어서 다들 찾으러 갑시다. 산길을 오르던 마을 사람들은 큰 나무 아래에서 눈 속에 파묻힌 채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서준과 미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서준이 아닌가? 어머나, 저 애는 미나 아니야? 세상에, 제 옷을 벗어서 서준이를 덮어줬나 보네. 둘 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어서 마을로 데려갑시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급히 서준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최할머니는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을 끓이며 손주와 미나를 간호했습니다. 서준아, 정신 좀 차려보거라.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한참이 지나서야 서준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다. 아가, 정신이 드는구나. 이 아이, 미나가 너를 구해줬단다. 미나가 아니었으면 너는 그때 미나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추워. 미나 양, 정말 고맙소. 오라버니가. 살아서 다행이에요. 미나는 그저 환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미나가 옷을 다 벗고 밤새 서준이를 껴안고 있었다던데. 어머, 남사스러워라. 총각이랑 처녀가 하룻밤을 꼬박 같이 보냈다니. 아무리 미나가 어수룩하다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서준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생명을 구한 숭고한 희생은 어느새 남녀의 부적절한 동침으로 변질되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마을 이장이 서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준아,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미나가 너를 구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 그 아이는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게 되었다. 자네가 책임을 져야겠네? 서준은 당황했지만 자신 때문에 곤경에 처한 미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나는 그동안 서준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서툴게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다 바늘 쏟기 일쑤였지만 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 텐데. 나 때문에 저 순수한 아이가. 오라버니, 이것 봐요. 예쁜 돌멩이 주었어요. 할머니 드릴 거예요. 서준의 마음속에는 미나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은 큰 결심을 하고 미나를 불렀습니다. 미나 양, 네, 오라버니. 나와 혼인해주지 않겠소? 혼인이요. 혼인이 뭔데요? 그건 부부가 되는 거지. 가족이 되어서 평생 함께 사는 거요. 와. 그럼 미나가 오라버니랑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소. 좋아요. 미나는 오라버니랑 같이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서준은 혼인의 의미조차 모르는 채 마냥 기뻐하는 미나의 순수한 모습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필 무렵 서준과 미나는 하객도 없이 조촐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구나. 혼인 후에도 미나의 어수룩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소금을 사오랬더니 좁쌀을 사오고 빨래를 시키면 옷에 구멍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차차 나아지겠지? 어느 날 미나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물속에서 반짝이는 예쁜 돌멩이 5개를 주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걸로 공기놀이 해야지. 며칠 후 마을을 지나던 보석 상인이 미나가 공기놀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처자. 그 돌은 어디서 구했소? 이건 최상급 옥돌인데. 이 정도면 15냥은 좋게 받을 것이오. 미나가 주운 돌멩이는 사실 귀한 옥돌이었고 덕분에 서준의 가족은 한동안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가뭄으로 마을 우물물이 귀해졌습니다. 미나도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싫어. 이런 냄새. 이 물 마시면 안 돼. 몇몇은 미나의 말을 무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만 배탈이 나 알아누웠습니다. 알고 보니 죽은 짐승이 썩은 물이 우물로 흘러들었던 것입니다. 미나가 아니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큰일 날 뻔했구나. 사람들은 미나의 예민한 감각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 대나무를 베러 산에 가자 미나가 따라 나섰습니다. 오라버니, 나도 갈래요. 내가 죽순 찾아줄게요. 하하, 미나야. 이 한겨울에 죽순이 어디 있겠니? 미나는 눈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고 잠시 후 신이 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버니. 찾았어요. 죽순 찾았어요. 미나가 내민 것을 보고 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죽순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한 아주 크고 오래된 산삼이었습니다. 이건 산삼이잖아. 세상에 이렇게 큰 산삼은 산삼이 뭐예요? 죽순보다 더 좋은 거예요? 미나가 가리킨 곳에는 수백 년 묵은 산삼들이 한 가족처럼 모여 자라고 있었습니다. 산삼은 상상도 못할 큰 돈에 팔렸고 서준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나는 정말 복덩이로구나. 하늘이 우리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어.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미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수룩한 처녀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복을 가진 귀한 아내라고 말입니다. 서준은 길고 긴 세월 동안 미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시작된 혼인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미나의 순수한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 미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미나야. 당신은 하늘이 내게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야. 서준은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세상 가장 소중한 아내가 된 미나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을 비추던 등불이 바람에 스르륵 꺼지고 은은한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불이 꺼졌네. 괜찮아. 달님이 우리를 비춰주니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고 세상이 고요해진 그 순간 오직 둘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함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순수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언젠가 하늘이 큰 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보여준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하늘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붕의 짚은 해지고 담장은 허물어져가는 낡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난한 마을이었죠.
마을 한가운데 우물가에는 찬바람에도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 아이, 미나 말이야. 20살이 다 되도록 정처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니 참. 부모도 없이 혼자라니 안쓰럽긴 하지만 머리가 모자라니 누가 걷어주기나 하겠어. 미나는 마을에서 어수룩하기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며 동량으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지요. 아이가 심성은 착한데 저런 아이를 대체 누가 며느리로 데려가겠냐고. 마을 사람들은 미나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한편 마을 가장 외딴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에는 25살 총각 서준과 그의 할머니인 최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효자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준아, 오늘도 장에 나가는 게냐? 네. 할머니. 오늘은 건너마을 장터에 바구니를 좀 내다 팔고 오겠습니다. 서준은 대나무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 그가 만든 물건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할머니와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너도 이제 25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 늙은 할미랑만 살 것이냐? 어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아이고,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직 나중이 어디 있느냐? 이 할미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것 같으냐? 너 혼자 남겨두고 갈까 봐 그게 걱정이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저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느 처자가 저 같은 놈을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저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다리가 좀 불편한 게 뭐 대수라고. 너처럼 성실하고 손재주 좋은 총각이 이 마을에 어디 있다고. 최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몸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날이 굳어질 것 같으니. 네, 할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저녁 때까지 꼭 돌아오겠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서준은 정성껏 만들어둔 집신과 바구니를 지게에 지고 장에 팔러 나섰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물건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하늘을 보니 눈이 올 것 같으니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장터에 도착한 서준은 다행히 가져간 물건을 모두 팔 수 있었습니다. 이 바구니 참 튼튼하게 잘 만들었네? 얼마요? 5푼입니다요. 서준은 번 돈으로 쌀 한 말과 소금,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을 사서 지게에 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다리시겠네? 어서 서둘러야겠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 중턱,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세찬 바람과 함께 굵은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눈보라는 순식간에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서준의 발걸음은 더욱 더뎌졌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바람에 휩쓸린 눈이 얼굴을 때리고 발밑의 눈은 무릎까지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서준은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안 돼. 정신을 차려야. 추위와 피로에 지친 서준은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눈 속에 쓰러진 채 파랗게 질려갔고 숨소리도 약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열매를 따며 자란 터라 미나는 산길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서준 오라버니잖아. 미나는 눈 속에 쓰러진 서준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서준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자면 안 돼. 이러다 정말 얼어 죽어. 미나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얇은 저고리를 벗어 서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면 안 돼.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미나는 서준을 꼭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녹여주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미나는 온몸으로 서준을 감싸며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밤새 서준을 기다리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최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어젯밤부터 돌아오지 않아요. 제발 우리 손주 좀 찾아주시오. 아이고, 어젯밤 눈보라가 그리 심했는데. 어서 다들 찾으러 갑시다. 산길을 오르던 마을 사람들은 큰 나무 아래에서 눈 속에 파묻힌 채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서준과 미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서준이 아닌가? 어머나, 저 애는 미나 아니야? 세상에, 제 옷을 벗어서 서준이를 덮어줬나 보네. 둘 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어서 마을로 데려갑시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급히 서준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최할머니는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을 끓이며 손주와 미나를 간호했습니다. 서준아, 정신 좀 차려보거라.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한참이 지나서야 서준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다. 아가, 정신이 드는구나. 이 아이, 미나가 너를 구해줬단다. 미나가 아니었으면 너는 그때 미나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추워. 미나 양, 정말 고맙소. 오라버니가 살아서 다행이에요. 미나는 그저 환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미나가 옷을 다 벗고 밤새 서준이를 껴안고 있었다던데. 어머, 남사스러워라. 총각이랑 처녀가 하룻밤을 꼬박 같이 보냈다니. 아무리 미나가 어수룩하다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서준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생명을 구한 숭고한 희생은 어느새 남녀의 부적절한 동침으로 변질되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마을 이장이 서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준아,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미나가 너를 구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 그 아이는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게 되었다. 자네가 책임을 져야겠네? 서준은 당황했지만 자신 때문에 곤경에 처한 미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나는 그동안 서준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서툴게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다 바늘 쏟기 일쑤였지만 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 텐데. 나 때문에 저 순수한 아이가. 오라버니, 이것 봐요. 예쁜 돌멩이 주었어요. 할머니 드릴 거예요. 서준의 마음속에는 미나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은 큰 결심을 하고 미나를 불렀습니다. 미나 양, 네, 오라버니. 나와 혼인해주지 않겠소? 혼인이요. 혼인이 뭔데요? 그건 부부가 되는 거지. 가족이 되어서 평생 함께 사는 거요. 와. 그럼 미나가 오라버니랑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소. 좋아요. 미나는 오라버니랑 같이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서준은 혼인의 의미조차 모르는 채 마냥 기뻐하는 미나의 순수한 모습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필 무렵, 서준과 미나는 하객도 없이 조촐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구나. 혼인 후에도 미나의 어수룩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소금을 사오랬더니 좁쌀을 사오고 빨래를 시키면 옷에 구멍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차차 나아지겠지? 어느 날 미나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물속에서 반짝이는 예쁜 돌멩이 5개를 주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걸로 공기놀이 해야지. 며칠 후 마을을 지나던 보석 상인이 미나가 공기놀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처자. 그 돌은 어디서 구했소? 이건 최상급 옥돌인데. 이 정도면 15냥은 좋게 받을 것이오. 미나가 주운 돌멩이는 사실 귀한 옥돌이었고 덕분에 서준의 가족은 한동안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가뭄으로 마을 우물물이 귀해졌습니다. 미나도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싫어. 이런 냄새. 이 물 마시면 안 돼. 몇몇은 미나의 말을 무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만 배탈이 나 알아누웠습니다. 알고 보니 죽은 짐승이 썩은 물이 우물로 흘러들었던 것입니다. 미나가 아니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큰일 날 뻔했구나. 사람들은 미나의 예민한 감각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 대나무를 베러 산에 가자 미나가 따라 나섰습니다. 오라버니, 나도 갈래요. 내가 죽순 찾아줄게요. 하하, 미나야. 이 한겨울에 죽순이 어디 있겠니? 미나는 눈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고 잠시 후 신이 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버니. 찾았어요. 죽순 찾았어요. 미나가 내민 것을 보고 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죽순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한 아주 크고 오래된 산삼이었습니다. 이건 산삼이잖아. 세상에 이렇게 큰 산삼은 산삼이 뭐예요? 죽순보다 더 좋은 거예요? 미나가 가리킨 곳에는 수백 년 묵은 산삼들이 한 가족처럼 모여 자라고 있었습니다. 산삼은 상상도 못할 큰 돈에 팔렸고 서준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나는 정말 복덩이로구나. 하늘이 우리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어.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미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수룩한 처녀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복을 가진 귀한 아내라고 말입니다. 서준은 길고 긴 세월 동안 미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시작된 혼인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미나의 순수한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 미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미나야. 당신은 하늘이 내게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야. 서준은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세상 가장 소중한 아내가 된 미나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을 비추던 등불이 바람에 스르륵 꺼지고 은은한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불이 꺼졌네. 괜찮아. 달님이 우리를 비춰주니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고 세상이 고요해진 그 순간 오직 둘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함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순수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언젠가 하늘이 큰 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보여준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하늘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붕에 짚은 해지고 담장은 허물어져가는 낡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난한 마을이었죠. 마을 한가운데 우물가에는 찬바람에도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 아이, 미나 말이야. 20살이 다 되도록 정처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니 참. 부모도 없이 혼자라니 안쓰럽긴 하지만 머리가 모자라니 누가 걷어주기나 하겠어.
미나는 마을에서 어수룩하기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며 동량으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지요. 아이가 심성은 착한데 저런 아이를 대체 누가 며느리로 데려가겠냐고. 마을 사람들은 미나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한편 마을 가장 외딴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에는 25살 총각 서준과 그의 할머니인 최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효자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준아, 오늘도 장에 나가는 게냐? 네. 할머니. 오늘은 건너마을 장터에 바구니를 좀 내다 팔고 오겠습니다. 서준은 대나무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 그가 만든 물건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할머니와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너도 이제 25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 늙은 할미랑만 살 것이냐? 어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아이고,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직 나중이 어디 있느냐? 이 할미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것 같으냐? 너 혼자 남겨두고 갈까 봐 그게 걱정이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저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느 처자가 저 같은 놈을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저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다리가 좀 불편한 게 뭐 대수라고. 너처럼 성실하고 손재주 좋은 총각이 이 마을에 어디 있다고. 최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몸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날이 굳어질 것 같으니. 네, 할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저녁 때까지 꼭 돌아오겠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서준은 정성껏 만들어둔 집신과 바구니를 지게에 지고 장에 팔러 나섰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물건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하늘을 보니 눈이 올 것 같으니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장터에 도착한 서준은 다행히 가져간 물건을 모두 팔 수 있었습니다. 이 바구니 참 튼튼하게 잘 만들었네? 얼마요? 5푼입니다요. 서준은 번 돈으로 쌀 한 말과 소금,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을 사서 지게에 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다리시겠네? 어서 서둘러야겠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 중턱,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세찬 바람과 함께 굵은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눈보라는 순식간에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서준의 발걸음은 더욱 더뎌졌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바람에 휩쓸린 눈이 얼굴을 때리고 발밑의 눈은 무릎까지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서준은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안 돼. 정신을 차려야. 추위와 피로에 지친 서준은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눈 속에 쓰러진 채 파랗게 질려갔고 숨소리도 약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열매를 따며 자란 터라 미나는 산길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서준 오라버니잖아. 미나는 눈 속에 쓰러진 서준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서준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자면 안 돼. 이러다 정말 얼어 죽어. 미나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얇은 저고리를 벗어 서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면 안 돼.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미나는 서준을 꼭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녹여주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미나는 온몸으로 서준을 감싸며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밤새 서준을 기다리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최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어젯밤부터 돌아오지 않아요. 제발 우리 손주 좀 찾아주시오. 아이고, 어젯밤 눈보라가 그리 심했는데. 어서 다들 찾으러 갑시다. 산길을 오르던 마을 사람들은 큰 나무 아래에서 눈 속에 파묻힌 채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서준과 미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서준이 아닌가? 어머나, 저 애는 미나 아니야? 세상에, 제 옷을 벗어서 서준이를 덮어줬나 보네. 둘 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어서 마을로 데려갑시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급히 서준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최할머니는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을 끓이며 손주와 미나를 간호했습니다. 서준아, 정신 좀 차려보거라.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한참이 지나서야 서준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다. 아가, 정신이 드는구나. 이 아이, 미나가 너를 구해줬단다. 미나가 아니었으면 너는 그때 미나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추억. 미나 양, 정말 고맙소. 오라버니가 살아서 다행이에요. 미나는 그저 환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미나가 옷을 다 벗고 밤새 서준이를 껴안고 있었다던데. 어머, 남사스러워라. 총각이랑 처녀가 하룻밤을 꼬박 같이 보냈다니. 아무리 미나가 어수룩하다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서준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생명을 구한 숭고한 희생은 어느새 남녀의 부적절한 동침으로 변질되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마을 이장이 서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준아,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미나가 너를 구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 그 아이는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게 되었다. 자네가 책임을 져야겠네? 서준은 당황했지만 자신 때문에 곤경에 처한 미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나는 그동안 서준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서툴게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다 바늘 쏟기 일쑤였지만 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 텐데. 나 때문에 저 순수한 아이가. 오라버니, 이것 봐요. 예쁜 돌멩이 주었어요. 할머니 드릴 거예요. 서준의 마음속에는 미나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은 큰 결심을 하고 미나를 불렀습니다. 미나 양, 네, 오라버니. 나와 혼인해주지 않겠소? 혼인이요. 혼인이 뭔데요? 그건 부부가 되는 거지. 가족이 되어서 평생 함께 사는 거요. 와. 그럼 미나가 오라버니랑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소. 좋아요. 미나는 오라버니랑 같이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서준은 혼인의 의미조차 모르는 채 마냥 기뻐하는 미나의 순수한 모습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필 무렵, 서준과 미나는 하객도 없이 조촐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구나. 혼인 후에도 미나의 어수룩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소금을 사오랬더니 좁쌀을 사오고 빨래를 시키면 옷에 구멍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차차 나아지겠지? 어느 날
미나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물속에서 반짝이는 예쁜 돌멩이 5개를 주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걸로 공기놀이 해야지. 며칠 후 마을을 지나던 보석 상인이 미나가 공기놀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처자. 그 돌은 어디서 구했소? 이건 최상급 옥돌인데. 이 정도면 15냥은 좋게 받을 것이오. 미나가 주운 돌멩이는 사실 귀한 옥돌이었고 덕분에 서준의 가족은 한동안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가뭄으로 마을 우물물이 귀해졌습니다. 미나도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싫어. 이런 냄새. 이 물 마시면 안 돼. 몇몇은 미나의 말을 무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만 배탈이 나 알아누웠습니다. 알고 보니 죽은 짐승이 썩은 물이 우물로 흘러들었던 것입니다. 미나가 아니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큰일 날 뻔했구나. 사람들은 미나의 예민한 감각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 대나무를 베러 산에 가자 미나가 따라 나섰습니다. 오라버니, 나도 갈래요. 내가 죽순 찾아줄게요. 하하, 미나야. 이 한겨울에 죽순이 어디 있겠니? 미나는 눈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고 잠시 후 신이 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버니. 찾았어요. 죽순 찾았어요. 미나가 내민 것을 보고 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죽순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한 아주 크고 오래된 산삼이었습니다. 이건 산삼이잖아. 세상에 이렇게 큰 산삼은 산삼이 뭐예요? 죽순보다 더 좋은 거예요? 미나가 가리킨 곳에는 수백 년 묵은 산삼들이 한 가족처럼 모여 자라고 있었습니다. 산삼은 상상도 못할 큰 돈에 팔렸고 서준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나는 정말 복덩이로구나. 하늘이 우리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어.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미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수룩한 처녀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복을 가진 귀한 아내라고 말입니다. 서준은 길고 긴 세월 동안 미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시작된 혼인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미나의 순수한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 미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미나야. 당신은 하늘이 내게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야. 서준은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세상 가장 소중한 아내가 된 미나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을 비추던 등불이 바람에 스르륵 꺼지고 은은한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불이 꺼졌네. 괜찮아. 달님이 우리를 비춰주니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고 세상이 고요해진 그 순간 오직 둘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함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순수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언젠가 하늘이 큰 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보여준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하늘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붕에 짚은 해지고 담장은 허물어져가는 낡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난한 마을이었죠. 마을 한가운데 우물가에는 찬바람에도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 아이, 미나 말이야. 20살이 다 되도록 정처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니 참. 부모도 없이 혼자라니 안쓰럽긴 하지만 머리가 모자라니 누가 걷어주기나 하겠어. 미나는 마을에서 어수룩하기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며 동량으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지요. 아이가 심성은 착한데 저런 아이를 대체 누가 며느리로 데려가겠냐고. 마을 사람들은 미나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한편 마을 가장 외딴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에는 25살 총각 서준과 그의 할머니인 최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효자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준아, 오늘도 장에 나가는 게냐? 네. 할머니. 오늘은 건너마을 장터에 바구니를 좀 내다 팔고 오겠습니다. 서준은 대나무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 그가 만든 물건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할머니와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너도 이제 25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 늙은 할미랑만 살 것이냐? 어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아이고,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직 나중이 어디 있느냐? 이 할미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것 같으냐? 너 혼자 남겨두고 갈까 봐 그게 걱정이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저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느 처자가 저 같은 놈을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저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다리가 좀 불편한 게 뭐 대수라고. 너처럼 성실하고 손재주 좋은 총각이 이 마을에 어디 있다고. 최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몸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날이 굳어질 것 같으니. 네, 할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저녁 때까지 꼭 돌아오겠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서준은 정성껏 만들어둔 집신과 바구니를 지게에 지고 장에 팔러 나섰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물건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하늘을 보니 눈이 올 것 같으니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장터에 도착한 서준은 다행히 가져간 물건을 모두 팔 수 있었습니다. 이 바구니 참 튼튼하게 잘 만들었네? 얼마요? 5푼입니다요. 서준은 번 돈으로 쌀 한 말과 소금,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을 사서 지게에 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다리시겠네? 어서 서둘러야겠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 중턱,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세찬 바람과 함께 굵은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눈보라는 순식간에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서준의 발걸음은 더욱 더뎌졌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바람에 휩쓸린 눈이 얼굴을 때리고 발밑의 눈은 무릎까지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서준은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안 돼. 정신을 차려야. 추위와 피로에 지친 서준은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눈 속에 쓰러진 채 파랗게 질려갔고 숨소리도 약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열매를 따며 자란 터라 미나는 산길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서준 오라버니잖아. 미나는 눈 속에 쓰러진 서준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서준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자면 안 돼. 이러다 정말 얼어 죽어. 미나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얇은 저고리를 벗어 서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면 안 돼.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미나는 서준을 꼭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녹여주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미나는 온몸으로 서준을 감싸며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밤새 서준을 기다리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최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어젯밤부터 돌아오지 않아요. 제발 우리 손주 좀 찾아주시오. 아이고, 어젯밤 눈보라가 그리 심했는데. 어서 다들 찾으러 갑시다. 산길을 오르던 마을 사람들은 큰 나무 아래에서 눈 속에 파묻힌 채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서준과 미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서준이 아닌가? 어머나, 저 애는 미나 아니야? 세상에, 제 옷을 벗어서 서준이를 덮어줬나 보네. 둘 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어서 마을로 데려갑시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급히 서준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최할머니는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을 끓이며 손주와 미나를 간호했습니다. 서준아, 정신 좀 차려보거라.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한참이 지나서야 서준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다. 아가. 정신이 드는구나. 이 아이, 미나가 너를 구해줬단다. 미나가 아니었으면 너는 그때 미나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추억. 미나 양. 정말 고맙소. 오라버니가 살아서 다행이에요. 미나는 그저 환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미나가 옷을 다 벗고 밤새 서준이를 껴안고 있었다던데. 어머, 남사스러워라. 총각이랑 처녀가 하룻밤을 꼬박 같이 보냈다니. 아무리 미나가 어수룩하다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서준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생명을 구한 숭고한 희생은 어느새 남녀의 부적절한 동침으로 변질되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마을 이장이 서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준아,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미나가 너를 구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 그 아이는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게 되었다. 자네가 책임을 져야겠네? 서준은 당황했지만 자신 때문에 곤경에 처한 미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나는 그동안 서준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서툴게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다 바늘 쏟기 일쑤였지만 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 텐데. 나 때문에 저 순수한 아이가. 오라버니, 이것 봐요. 예쁜 돌멩이 주었어요. 할머니 드릴 거예요. 서준의 마음속에는 미나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은 큰 결심을 하고 미나를 불렀습니다. 미나 양, 네, 오라버니. 나와 혼인해주지 않겠소? 혼인이요. 혼인이 뭔데요? 그건 부부가 되는 거지. 가족이 되어서 평생 함께 사는 거요. 와. 그럼 미나가 오라버니랑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소. 좋아요. 미나는 오라버니랑 같이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서준은 혼인의 의미조차 모르는 채 마냥 기뻐하는 미나의 순수한 모습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필 무렵, 서준과 미나는 하객도 없이 조촐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구나. 혼인 후에도 미나의 어수룩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소금을 사오랬더니 좁쌀을 사오고 빨래를 시키면 옷에 구멍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차차 나아지겠지? 어느 날 미나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물속에서 반짝이는 예쁜 돌멩이 5개를 주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걸로 공기놀이 해야지. 며칠 후 마을을 지나던 보석 상인이 미나가 공기놀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처자. 그 돌은 어디서 구했소? 이건 최상급 옥돌인데. 이 정도면 15냥은 좋게 받을 것이오. 미나가 주운 돌멩이는 사실 귀한 옥돌이었고, 덕분에 서준의 가족은 한동안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가뭄으로 마을 우물물이 귀해졌습니다. 미나도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싫어. 이런 냄새. 이 물 마시면 안 돼. 몇몇은 미나의 말을 무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만 배탈이 나 알아누웠습니다. 알고 보니 죽은 짐승이 썩은 물이 우물로 흘러들었던 것입니다. 미나가 아니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큰일 날 뻔했구나. 사람들은 미나의 예민한 감각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 대나무를 베러 산에 가자 미나가 따라 나섰습니다. 오라버니, 나도 갈래요. 내가 죽순 찾아줄게요. 하하, 미나야. 이 한겨울에 죽순이 어디 있겠니? 미나는 눈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고 잠시 후 신이 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버니. 찾았어요. 죽순 찾았어요. 미나가 내민 것을 보고 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죽순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한 아주 크고 오래된 산삼이었습니다. 이건 산삼이잖아. 세상에 이렇게 큰 산삼은 산삼이 뭐예요? 죽순보다 더 좋은 거예요? 미나가 가리킨 곳에는 수백 년 묵은 산삼들이 한 가족처럼 모여 자라고 있었습니다. 산삼은 상상도 못할 큰 돈에 팔렸고 서준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나는 정말 복덩이로구나. 하늘이 우리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어.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미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수룩한 처녀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복을 가진 귀한 아내라고 말입니다. 서준은 길고 긴 세월 동안 미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시작된 혼인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미나의 순수한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 미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미나야. 당신은 하늘이 내게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야. 서준은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세상 가장 소중한 아내가 된 미나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을 비추던 등불이 바람에 스르륵 꺼지고 은은한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불이 꺼졌네. 괜찮아. 달님이 우리를 비춰주니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고 세상이 고요해진 그 순간 오직 둘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함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순수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언젠가 하늘이 큰 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보여준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하늘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붕에 짚은 해지고 담장은 허물어져가는 낡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난한 마을이었죠. 마을 한가운데 우물가에는 찬바람에도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 아이, 미나 말이야. 20살이 다 되도록 정처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니 참. 부모도 없이 혼자라니 안쓰럽긴 하지만 머리가 모자라니 누가 걷어주기나 하겠어. 미나는 마을에서 어수룩하기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며 동량으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지요. 아이가 심성은 착한데 저런 아이를 대체 누가 며느리로 데려가겠냐고. 마을 사람들은 미나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한편 마을 가장 외딴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에는 25살 총각 서준과 그의 할머니인 최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효자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준아,
오늘도 장에 나가는 게냐? 네. 할머니. 오늘은 건너마을 장터에 바구니를 좀 내다 팔고 오겠습니다. 서준은 대나무를 엮어 바구니를